현행 주 52시간제의 변화가 생깁니다. 일감이 몰릴 때는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되 그만큼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장기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예, 주간 단위로 관리하던 시간을 이제 월간, 분기, 반기, 연간으로 관리해서 주 69시간, 주 64시간,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불규칙성은 좀 더 증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 최대 52시간 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탄력제를 하면 64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평균에서 네. 정상 기간 안에 52시간 범위를 맞춰야 되지만, 근데 이것과 무슨 차이냐? 조금 더 시간이 늘었죠. 주 최대 노동 시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 중요한 차이는 첫 번째는 일간 주간 경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사합의로 탄력제를 도입해서 64시간 하더라도 주 12시간, 일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단 주 64시간을 초과하는 69 같은 거는 불가능했는데, 이런 경계가 넘어져서 산술적으로는 그냥 13시간, 14시간 하루 노동도 가능하다라는 그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거고요. 예, 물론 11시간, 60시간 안 주면 64시간 안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현행 탄력제 노사합의로 하는 64시간 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는 노사합의 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의사의 동의나 받지 않고 또 주 69, 64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좀 기업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관리 단위를 좀 다양하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건데 어디 보니까 이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노사 합의 없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합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법을 개정해야지 되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법 개정이 돼서 합의 없이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게 탄력제와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간 주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큰 변수가 아닌데요. 많은 시간 차이는 아니고. 주 69시간이 조금 살인적이다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노사 합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옛날 탄력제 합의하고 이럴 때 사용자 측의 결정적인 요구사항이 도입 요건 완화였습니다. 예. 그래서 노사 합의 절차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반영한 그런 개편안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의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러니까 일주 단위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 관리 단위가. 근데 그것을 지금 벽을 허물었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다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기존 제도가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52시간제만 가지고 얘기했을 땐 그보다 더 많이 일을 몰아치기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과 산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제 IT 업계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IT 업계가 과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성 사업이라는 성격에 일이 마감되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 외치를 하는 것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왜? 일부 소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노동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적용할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관행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든 게 스타트업 이런 건데
그렇게 막 스타트업을 그렇게 일을 몰아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창업하는 스스로는 그런 뭐 자영업자 대표기도 할 거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그런 관행으로 하는 것은 사실 결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극히 잠깐 시간 동안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도 개편을 삼는 핑계로 제시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번 제도를 만든 것이 뭐 일부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몰아서 일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일해도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뭐 의사들을 반영하여 이번 개편안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주 일부의 한정적인 분야이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반응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걸 이제 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예. 불가피함이 양해하고 말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부 극히 제품을 출하하는 직전에 뭐 이런 것이나 또 결정적인 하자를 잡아야 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라는 걸 그 업계 사용자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 거기에 종사자가 이 지휘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IT 업계에 실태 조사를 한 결과들을 종합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일부 몰아치기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이런 일에 항상적으로 노출될 위험을 가지는 거잖아요. 제도화 되면. 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기존에 주 52시간 이상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개편한 대로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듣기에도 굉장히 일이 늘어나는구나. 한 번에 몰아서 너무 오래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연장근로 단위를 장기간으로 선택을 하면 오히려 근로시간 총량은 줄어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69시간을 일단 설명을 하자면 11시간 반씩 6일씩 일해서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예. 네, 11시간 반인데 4시간마다 30분 휴게를 줘야 되는 걸 넣으면 구속 노동시간은 13시간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빼고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자면 5일 동안 그렇게 몇 시간을 못 자는 많이 자야 6시간, 5시간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5일 동안 지속되고 6일째 근무하고 나서 그다음에 쉬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몰아쳐서 일하면 더 길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 노동 시간이.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렇게 그대로 합산을 하면 40시간하고 69시간 일하고 69시간 일하고 64시간 일하고 40시간 일하고 이런 걸 3개월씩 반복하거나 6개월씩 반복하거나 1년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총량을 좀 단순 합보다는 조금씩 줄였어요. 네. 90%, 80%, 70%에서 3개월이면 156시간이 연장 한도인데 140시간까지 가는 걸로 약간 줄였고 1년 단위는 440시간으로 줄였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연간 한도라는 걸 220시간으로 정해놨죠. 뭐 기준 노동 시간이 우리보다 낮지만 연장근로 총한도를 가지고 그렇게 줄여놓은 것이지 추가적으로 52 플러스를 하는 거고 거기는 35 플러스에서 220시간이 연간 한도인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닌 상황으로 그래서 총량 한도를 줄였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단순히 그 탄력자에서 64시간 일해서 합한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거 아니냐를 무마하기 위한 약간의 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또 도입한다는 것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연장 근로시간을 1.5배 휴가로 보상받는 제도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더 많이 길게 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반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주어진 연차도 잘 못 쓰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길게 쓰면 책상 빠지는 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도 많은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상태이고 사실 사람이 충분해야지 공동 작업으로 돌아가는 곳에 집단 작업으로 돌아가는 곳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쉬는 것도 네네. 그런 게 이제 충분히 될 것이냐.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건 사람 적게 뽑고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발상인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휴가를 더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느냐. 과연 그리고 과연 이게 연차 수당을 시간의 수당으로 네네. 임금을 보완하고 싶은 사람이 저임금 노동인 사람도 많고 생계비가 소득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보상휴가제를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이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더 중요한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하려는 사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휴가 확대를 동시에 과연 하겠느냐. 그게 강행 조항도 아닌데 그런 우려가 실효성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휴가에 이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몰릴 때는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이제 휴가를 좀 저축해놨다가 한 번에 뭐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어디 보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도 있던데. 예. 정부가 그런 무슨 제도 개편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했고 전체적인 개편안이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느냐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비정규직법 개정하면서 비정규직이 나도 장가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좀 상차별적이기도 하고 문제도 많은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던데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사실은 그런 약간 현실적이지 않고 구체화되기 쉽지 않은 방안을 가능한 것처럼 이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그 저축계좌제를 띄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과도한 주장을 왜곡되게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 이걸 도입하면 장기 휴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있습니다. 개편 방안에 그렇습니까? 예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교수님께서는 이게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나한테 있는 의무 연차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이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 휴가가 가능하려면 이제 파리에는 여름에 관광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씩 가서. 그러니까 5주 연차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같이 쉬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장기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죠. 그래서 물론 보완적으로 소집단별로 그룹별로 가도록 그런 반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그런 답도 써놨던데요. 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건 전혀 그런 방책은 보이지 않는데 이걸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뭔가 선택권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포장으로 이런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기업이 마음대로 장시간 노동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을 가리는
확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현안을 근로자나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더 개선되거나 효율이 높아지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예, 뭐 좀 한참 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미사 여구가 좀 여러 곳이 뭐 있기는 하는데요. 저축계좌제 이런 걸 도입하려면 개인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네네.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전에 그 전에 노동 탄력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할 때도 이미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벗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많았는데도 안 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중소기업이 그걸 과연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그 야간 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 또 하겠답니다. 다 좋은 얘기들은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후로 포괄 임금 고정 수당으로 줘서 이제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시간의 노동 인정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곧 빨리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예, 이달 안으로 이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오래전부터 제시됐던 건데 뚜렷한 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근로감독관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해고, 부당해고, 부당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감독 사안들이 많잖아요. 산업안전. 근로시간에 대해서 감독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의무화해서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칙금 내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좋은 얘기들이 약간 미사역으로 또 향후 하겠다는 계획으로 과거처럼 또 쓰여져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고 이 또한 사실은 이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을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쓰여진 말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에 재계와 노동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입장인지 간략히 짚어주시겠어요? 예, 재계는 이제 그 일을 몰아쳐서 해야 될 때 있는데 현행 탄력제가 도입 요건이 노사합의, 서면합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실제로 탄력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전에 근로시간제도 개편할 때 경사노인 논의 과정에서도 제게 핵심 요구사항은 기간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걸 도입 요건 완화의 핵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풀어준 거고요. 탄력제도 한꺼번에 별 논의 없이 1년으로 만들어준 거와 다름 아닙니다. 되게 그래서 사용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우리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관리하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52시간 체제를 유지하는 듯이 하면서도 다 사용자의 소원을 수리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용자에서는 그렇게 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럼 노동계가 비판하는 건 결국은 오히려 일이 더 몰리고 건강사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일까요? 그다음에 아무런 방지 장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탄력제 할 때는 최장 52시간 노동제를 64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합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또 긴급한 사안일 때 특별 연장 근로제도 도입됐는데 그것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방어 벽은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중소기업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 있지만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탄력제도 확대해주고 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사용자의 노동시간 처분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노동자의 자율성 확대는 그냥 부수적으로 딸린 사안인데 실제 실효성이 좀 없는 상황에 불과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사실은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거쳐서 오는 6월, 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국회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뭐 통과될 거라고 꼭 자신하고 던진 것도 아니고 이 정치적 공세 좀 여야 정쟁이 심각하지만 그런 카드로 쓰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야당에서는 이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인 거죠?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 몇 년 전에 여야 합의로 52시간 제도에서 보완대책으로 탄력제 특별연장 근로제를 도입을 했고 그걸 주도한 게 지금의 야당이니까 그다음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을 몇 년도 안 돼서 더 바꾸는데 최소한의 안정장치까지 제거하는 것을 한다라는 게 과연 지금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또 다른 대책, 뭐 이게 공짜 노동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대책안 마련하고 계속해서 야당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